자, 이어서 이제 전력공학으로 가봅니다. 전력공학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실기하고도 상당히 직결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전자기학, 회로이론, 기기보다는 조금 쉽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략 과목으로 생각하시고 좀 하셔야 되고요. 또 집중해서 하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먼저 1장을 나가기 전에 전력공학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공학에서 우리가 크게 배우는 세 가지의 큰 범주가 있는데요. 처음에 발전이죠. 발전.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송전, 전기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배전, 전기를 분배하는 거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일단 발전에 크게 수력, 화력, 원자력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 발전 파트는 상대적으로 필기라든가 실기라든가 출제량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한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비중을 줄이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발전 부분 조금 여러분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전, 배전 굉장히 중요하죠. 전기를 보내고 전기를 받아서 분배하는 그런 계통을 우리가 송전, 배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이 발전의 원리, 우리 기기 시간에도 또 나오죠. 이렇게 계자를 두고, 전자석이죠. 계자를 두고 바깥쪽에 전기자를 두어서 얘를 회전시키면, 즉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수력이라든가 화력이라든가 원자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거나 하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통 3상의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와 여기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죠.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선을 꺼내고, 마찬가지로 또 얘와 이렇게 코일이 또 감겨져 있죠. 전기자 부분에 역시 하나를 꺼내고, 또 세 번째 여기에서 또 하나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3상의 발전이 이루어져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편의상 지금 A, B, C 상으로 하겠습니다. L1, L2, L3 이렇게도 부르지만, 자, A, B, C로 우리가 얘기하고요. 먼저 여기 A에 걸쳐 있는 이 맞은편에 있는 쪽하고 또 B의 맞은편에 있는 쪽, 이걸 각각 A', B', 또 C의 맞은편에 있는 것을 C'이라고 한다면, 이걸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회로이로 시간, 또 기기 시간 배웠죠. 이걸 Y결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Y결선을 통해서 11kV 또는 22kV 적절히 이런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송전하기 위해서 얘를 승합을 해야 됩니다. 승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류에서 변압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적절한 권수를 체결해서, 자, 이걸 1차 변전소에서 1차 서브스테이션이라고 하죠. 또는 트랜스포밍 스테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 변전소에서 승합을 하게 됩니다. 송전하기 위해서 높은 전압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66kV, 154kV, 345, 765. 자, 이런 거 앞으로 계속 듣게 됩니다. 자, 이런 전압들이 있는데요. 이런 전압도 일종의 공식적으로 정해진 전압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공칭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선로를 대표하는 이 부분, 선간 전압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칭 전압 그러면 그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 전압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높여진 전압을 이렇게 송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직접 연결이 안 되죠. 여기를 보낼 때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철탑이라든가 또는 이런 지지대를 이용해서 거기에 거치를 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전력공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진 3상의 전압을, 자, 2차 변전소에서는 이제 뭘 하게 되느냐, 강압을 합니다.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전압을 떨어뜨린다는 의미고, 2차 변전소에서는 일반적으로 229, 그래서 22,900V 또는 22.9kV의 전압으로 떨어뜨립니다. 물론 이것도 상당히 높은 전압이지만 앞에서
큰 전압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낮추어서, 자, 이 2차 변전소에서는 다시 이런 걸 우리가 주상 변압기라고 하죠. 여러분들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세 개의 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전신주, 전주라고 하죠. 또는 뭐 전봇대 이렇게 되게 하는데, 이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가 수용가, 가정이라든가 어떤 건물에서 쓸 수 있는 전압으로 일반적으로 낮추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개인 가정집이나 이런 데 여기서 직접 이렇게 따서 이렇게 공급을 하기도 하지만, 뭐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뭐 빌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 주상 변압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시 보통은 지하실이나 또는 옥상에 있죠. 그 수변전실이 있습니다. 수전하고 또는 변전하는 공간을 우리가 수변전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는 보통 역시 변압기를 두어서 이 2차 변전소에서 가져온 22,900V를 보통은 성간전압 380V, 그 다음에 상전압 220V, 우리가 사용하는 거 보통 220V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수용가에 공급하게 됩니다. 아, 이런 계통이 바로 이제 배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상의 발전이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는 이렇게 삼상의 파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전기의 파형은 교류고, 우리가 회로이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웠듯이 이렇게 삼상의 파형이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송전의 계통, 그 다음에 배전의 계통을 통해서 수용가의 큰 틀에서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기를 우리가 보내는 속도다 그러면 빛의 속도입니다. 30만 km per hour, 세크죠, 세크. 초당 30만 km 또는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per 세크,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뭐 빠른 거죠. 빛의 속도니까. 그래서 사실상 여기 소비하는 것을 사실상 여기 생산과 동시에 소비하는 그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어제 만들어진 전력을 뭐 몇백 킬로를 통해서 공급해서 오늘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생산과 동시에 소비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발전소를 거쳐서 1차 변전소, 그 다음에 2차 변전소, 그 다음에 수용가에 이르는 이런 전력 계통에서 특히 1차는 뭐라고 그랬죠? 승합을 하게 됩니다. 승합. 2차에서는 강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송전, 그래서 트랜스미션 라인, 그래서 TL 이렇게 보통 쓰고요. 여기를 이제 배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 디스트리뷰션 라인, 그래서 배전, DL 이렇게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발전을 통해서 이 11kV, 21kV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기기 시간에도 배웠죠. 보통은 삼상의 동기 발전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전자석이죠. 계자라고 하는 이 계자를 회전시켜서 발전하는 회전 계자형을 주로 쓰게 되고, 우리나라는 60Hz를 쓰고 있죠. 60Hz. 그래서 수력, 화력, 원자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1차 변전소를 통해서 우리가 승합을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뭐냐면 굉장히 먼 거리를 전력 손실을 줄이면서 손실이 좀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선의 굵기도 웬만하면 작은 걸 써야 무거운 걸 쓰면 굉장히 여기 장력이라든가 하중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전선의 굵기도 줄이고 전력 손실도 줄이고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승합을 하게 됩니다. 즉 높은 전압을 쓸수록 전선은 작은 걸 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전력 손실도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송전하게 되는 전압을 1차 변전소에서 다시 나오네요. 66kV, 154, 345, 765, 154, 345, 765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공급을 하게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이 공칭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선로를 대표하는 무슨 전압이다? 성간 전압이다. 성간 전압. 뒤에 다시 한번 성간 전압의 개념 나오는데요. 자, 성간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 중요하고요. 근데 또 송전을 꼭 이렇게 교류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그 자체 생산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육지에서 만들어진 그런 전력을 이렇게 해남을 통해서 제주에 공급하는 것을 직류로 송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류의 장점은 뭐냐면 직류는 무효전력이라는 게 없죠. 무효전력 이런 개념들이 없어서 손실이 그만큼 적게 되고요. 또 교류하고는 이런 다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 볼티지 DC라는 방식이죠. 그래서 고전압 직류 방식으로 즉 180kV의 직류 송전을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점은 직류는 우리가 변압이 좀 어렵다는 것이 직류의 단점이죠. 변압기를 사용해서 변압하는 것은 교류니까 이렇게 직류 송전도 하고 있다는 거고요. 2차 변전소에서 역시 22,900V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걸어가다 보면 이런 전봇대, 전주 위에 놓여져 있는 이곳에 이렇게 2차 변전소에서 22,900V로 바꾸어서 여기 수변전실이라든가 이렇게 주상변압기로 공급해서 수용가에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배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229 2차 변전소는 강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상변압기는 한 100kVA 정도가 되고요. 그때 220으로 보통 가정에 공급을 하게 되죠. 또는 성간전압 380, 삼상을 공급할 때는 그 성간전압이 380, 얘는 상전압이 22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용가에 보통 공급하게 되는데 보통 수용가에서는 한 3kW 정도, 우리 뭐 3kW 이렇게 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제 변압기를 기준으로 해서는 볼트 암페어 이렇게 나타내니까 피상 전력이죠. 단위를 이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니까 한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는 한 30가구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변압기라든가 여러 가지 수전해서 또 안전하게 변압을 해서 여기 수용가에 보내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수전 설비, 변전 설비에 관해서도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에 또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수변전 설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즉 여기 이 변압기를 기준으로 1차 측에서는 22,900V 그것을 성간전압 380으로 상전압 220으로 바꾸어서 공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Y결선, 이거는 회로이론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하지만 이거 뭐 정확히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상, 두 상, 세 상 이렇게 세 개의 상을 우리 주상 변압기 있었죠. 앞에 그 세 개의 변압기를 각각 결선하는 방식으로서 각 맞은편에 있는 하나씩을 묶어서 여기 하나로 묶어주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걸 이렇게 꺼내서 마치 이런 Y자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Y결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이제 이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가 선간전압이죠. 선과 선 사이의 전압, 선간전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상의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상전압이다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선간전압은 선과 선 사이의 전압, 앞에서 공칭전압 얘기할 때 그 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칭전압은 선간전압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어떤 전압이 문제 속에서 주어지면 얘가 대표하는 기본적인 전압이기 때문에 상전압이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문제 속에서 주어지는 전압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선간전압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로이론 시간에도 배웠지만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된다는 거죠. 루트 3배. 그래서 이 전선로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선간전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칭전압. 아까 했죠. 66kV, 154, 345, 또 뭐 765 이런 것들이 이제 공칭전압인 바로 선간전압이고요. 또 기계기구에서는 전격전압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격전압은 그 기구가 동작하기에 안정돼 있고 제대로 동작하는 그런 전압을 우리가 전격전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가 선간전압이고요. 이 한 상의 전압이 상전압인데 그 둘 사이에서는 루트 3배의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이제 Y결선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전을 할 때 변압기 3개를 이렇게 Y결선을 만든 뒤에 여기 중성점이라고 합니다. 중성점을 이렇게
접지를 하게 돼요. 접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꺼낸 선을 중성선, 뉴트럴이라고 해서 N으로 표시하고요. 얘를 중성선, 얘를 중성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이것을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을 접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대지의 전압을 0볼트로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이 대지와 어떤 곳에서의 전압을 대지를 기준으로 정한 전압이다. 그래서 대지전압이란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상전압과 대지전압은 원칙적으로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얘는 그냥 한 상의 전압이고 또 얘와 대지 사이의 전압을 우리가 대지전압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 그 다음은 이제 델타 결선도 정리를 해보면 역시 회로이론 시간에 배웠죠. 델타 결선은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각 상을 서로 손을 잡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런 뒤에 여기서 각각 이렇게 3개를 꺼내서 3상을 공급하거나 연결하는 방식이죠. 이것은 역시 얘가 상전압이죠. 이 한 상에 걸리는 전압 상전압이면서도 그게 뭡니까? 성간전압이네요. 이거 회로이론 시간에 역시 기기 시간에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 델타 결선은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델타 결선의 특징이었고 만약에 여기가 땅으로 접지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단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선 사이의 전압이다 그러면 그게 바로 대지전압이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성간전압이 주어지면 이 대지전압은 그거에 루트 3으로 나눈 값, 루트 3분의 1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전력공학에서 다루는 것은 배전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전력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송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선들을 통해서 3상이 공급되면서도 선 자체도 몇 개? 3가닥. 그래서 3상 3선식이다. 송전은 3상 3선식으로 보통 이루어지고요. 2차 변전소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된 이 부분을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 수용가로 배전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3상 4선식을 쓰게 됩니다. 즉 이렇게 Y결선을 통해서 하나, 둘, 3개의 상이 공급되지만 여기 중성점을 접지하고 걔를 또 빼낸 이것을 중성선, 뉴트럴이라고 그랬죠. N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 둘 사이의 상전압 220V로 제공하고요. 또는 이 선 사이의 전압 380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3상이 공급되기는 하지만 바로 이렇게 4개의 선을 통해서 즉 이걸 3상 4선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배전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어 선로와 전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로는 말 그대로 선을 강조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선은 전선이 있죠. 전기가 통하고 있는 그 전선을 표현할 때 선로 이런 말을 쓰게 되고요. 전로라는 말은 전기가 통하는 모든 것, 전기가 통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전로라고 얘기하니까 이 전로라고 하는 용어가 훨씬 더 큰 범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전선은 선로는 전선에 제한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상 4선식으로 이렇게 Y결선을 변압기를 통해서 해서 수용가로 이렇게 공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바로 이 한 상에 일반적인 가정에는 한 상이 이렇게 공급됩니다. 주택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여기와 여기 중성점과 이렇게 만들어낸 중성선, 그 다음에 그 상의 한쪽 부분, 이것은 실제로 살아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라인이다. 그래서 핫 라인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즉 여기에 전열기라든가 선풍기, 냉장고 이런 것들을 꼽아서 사용하는, 즉 이 부분을 우리가 상이 하나다 그래서 단상이란 말을 씁니다. 단상. 그리고 선이 2개니까 단상 2선식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220V를 공급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상의 맞은편 부분에 살아있는 선, 그래서 핫라인, 하트상 이렇게도 보통 부르고, 이쪽은 여기 뉴트럴이죠. 중성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둘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돼지콕 콘센트에 꼽아서 쓰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 꼽아서도 작동을 하죠.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중성선이고 둘 중에 하나는 이런 핫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나중에 중성선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콘센트에 해당되는 여기 돼지코 같이 생긴 구멍 2개, 바로 이 2개가 물려 있다는 얘기죠. 여기 2개가 이렇게 물려 있고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죠. 자, 단상 3선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상 2선식에서 여기 가운데 선을 하나를 뽑아 가지고 이 변압 비율을, 그렇죠? 그럼 반절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체가 220V라고 그러면 110V, 110V 반반씩 사용하고 또 양쪽을 사용해서 220V를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결선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을 단상 3선식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도 우선 여러분들이 처음에 전력공학을 시작하면서 개념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이제 이 변압기에서의 그러면 1차 측과 2차 측이 있잖아요. 그 결선 방식을 이렇게 1차 측에서는 Y 결선을 하고 2차 측에서는 델타 결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변압기에서 이런 결선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3상의 전원을 공급해서 우리 3상의 그 회전자계를 이용해서 이 유도전동기를 우리가 돌릴 수도 있죠.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델타 결선, 이쪽이 Y 결선을 통해서도 이쪽 전력을 역시 공급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결선 방식도 우리 기기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죠. 그래서 그때의 변압기의 역할은 당연히 변압하는 기능도 있지만 전기적으로 1차 측과 2차 측은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상태를 이렇게 구분하는 용도로 절연용으로도 변압기를 쓴다는 거죠. 뭐 태양광 이런 데서 보통 절연용 변압기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선 변환들을 이렇게 변압기에서 이 결선 변환이 델타 Y로 또는 Y 델타로 이렇게 결선 변환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 변압기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접지의 개념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접지는 이렇게 안전을 위한 접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3상의 전력을 공급해서 이런 기기, 전동기죠. 얘를 운전을 할 때 다행히 얘가 잘 운전이 되면 좋지만 때로는 얘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즉 고장이 나서 일종의 누전이 발생한 거죠. 전기가 밖으로 흘러서 땅으로 이렇게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고장이 난 상태, 이런 고장이 난 상태, 즉 외함에 여러분들 딱 대봤을 때 찌릿한 적 있죠. 그것이 바로 전기가 흐르지 않아야 될 곳에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고장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이렇게 다가가서 여기에 딱 접촉을 하는 순간 사람도 일종의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땅으로 전류가 흘러서 감전이 돼서 심할 때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접지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외함에다가 이렇게 접지를 합니다. 당연히 저항이 없으면 없을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좋지만 이렇게 보통은 15옴 이하로 이렇게 외함을 접지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에 똑같은 어떤 고장이 발생했다고 치면 그때 사람이 이렇게 다가가서 쟤를 어쩔 수 없이 만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치면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1000에서 한 3000오음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전류가 이제 사람을 통하지 않고 이런 접지선을 이용해서 땅으로 흘러서 사람의 안전을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용도의 접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류가 여기로 흐르게 됩니다. 이걸 회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15옴짜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지금 이거의 외함입니다. 15옴짜리.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붙었다는 얘기는 사람이 이렇게 역시 저항 성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오음이다 이렇게만 쳐도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해서 흐르기 때문에 저항비가 1대 100이죠. 그러면 전류비는 100대 1로 즉 여기 접지선을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전류가 흘러서 안전을 그나마 좀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접지의 또
목적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도 이제 접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계통에서의 접지가 또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선로정수. 우리 회로이론 시간에 선로정수, 뭐 ABCD 배웠었죠. 고장하고도 관련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선로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정수.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고장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도 전력공학에서 얘가 단락인지 지락인지 이런 것들도 판단하게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안전을 위한 접지 외에도 그 계통의 접지다 그래서 중성점을 접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유도 장애, 그다음에 안정도의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안정도라고 하면 정전을 우리가 없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때, 그다음에 안정적인 전압, 그다음에 주파수도 동일한 주파수를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선 이 유도 장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여기에 3상의 전원을 이렇게 지금 송전 계통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을 때, 이걸 통해서 이 옆에 보면 이런 어떤 역시 지지대를 이용해서 뭐 인터넷선이라든가 전화선이라든가 뭐 CCTV, 뭐 여러 가지 케이블 TV 이런 통신 선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에 고전압이 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저전압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이렇게 정전 용량이 역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전 용량에 의한 이 통신 선로에 뭔가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정전 유도 장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3상이니까 이렇게 세 개 모두가 다 이런 정전 용량이 발생하게 되겠죠. 또한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은 그 주변에 이런 자기장이 발생해서 얘와 얘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 M에 의한 전자유도 장애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 자기 유도죠. 전자유도에 의한 장애가 얘는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발생하고 얘는 정전 용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런 철탑이라든가 이런 송전계통에서 맨 위에 보면 이걸 우리가 가공지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벼락, 번개가 치는 거죠. 번개가 쳐서 이쪽 전선에 얘가 직접 맞게 되면 당연히 얘가 고전압이 발생해서 이상전압이 발생해서 이 계통에 문제가 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가공지선에 번개가 치게 되면 여기를 통해서 땅으로 빼내는 그런 것도 일종의 얘를 보호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되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 강의를 나가기 전에 전력공학의 특징, 그리고 전력공학이 실제로 실기하고도 여러분들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전력공학 안내는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